GS 오프닝 픽입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우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다소 좀 힘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죠. 어제까지 좀 상당히 지수 대비 종목들이 좀 좋았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좋았었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좋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제 오후장에서도 계속 좀 나타났었던 모습이라서 국내 시장이 일정 부분 선반영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이제 북한발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방산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상승폭 제한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 조금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상대적으로 대형주들은 좀 약하고요. 중소형주 단에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좀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엔터 섹터라든지 콘텐츠 섹터주들, 게임 섹터주들, 메타버스 이런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도 강세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원자재 관련 섹터주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급등했었던 급등주들도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일정 부분 좀 포착이 되는 모습, 원자재 관련주들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오늘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 DLENC가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급등했다가 상승폭 줄어드는 모습이고 넥슨 GT가 합병 발표하면서 급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이 좀 개별주가라고 하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별 이슈에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의 강세, 이쪽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오늘 장에서 뚜렷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섹터 내에서도 무거웠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활발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점을 좀 집중해야 될까요? 네, 역시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의 흐름이 좋은 편이죠. 다만 2차 전지 섹터주들은 그동안 니켈 가격의 변동성에 상당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좀 깊었던 만큼 다시 올해부터 이어지는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확장에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SK 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북미 지역 계속 공략하면서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CATL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또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후발단에서 부품 소재단들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주전자라든지 나노신 소재, 그다음에 LG 머티리얼들도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극재 쪽에서 LNF하고 에코프로비엠도 꾸준한 흐름, 첨가제에서 첨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단들과 부품 장비단들도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눌려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던 소재단들에서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판의 강세는 꾸준합니다만 오늘 보시면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강세 보여주는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 중소형주들 단에서의 흐름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서 좀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순환반등,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좀 순환반등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해당 섹터주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협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가의 동침이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던데요. 결국에 디스플레이는 LG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투자자들이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도와주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무산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LG 디스플레이가 급락을 했었죠. 그때 좀 기대감이 한 26,000원대까지 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했었었는데 다시 또 그 기대감이 솔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한테 좀 가격적인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서 이제 납품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라인을 좀 증설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얼마 이렇게 보장 이런 부분이
좀 계속 요구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이제 결렬이 됐었던 것으로 좀 알려졌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 4월부터 납품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뭐 또 LG 디스플레이 사장이 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신뢰성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좀 LG 디스플레이에 연동할 수 있는 기업들의 흐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LX 세미콘 계속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OLED 디스플레이 소재단들의 흐름에서 조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덕산 네오룩스 등도 좀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OLED 소재, 부품, 장비단들도 같이 좀 바란스를 맞춰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LCD 가격 하락이 조금 완화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항대까지 일단 올라온 상태입니다. 2만 원대 확실히 안착하는지가 중요하겠고요.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가 관련 부품 소재단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디스플레이 쪽들도 메타버스랑 관련해서 연관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 안에서 소재 쪽들 같은 경우는 좀 실적에 입각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이제는 다른 섹터와의 이 관계성을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번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입니다. 워낙에 변동성이 큽니다. 일희일비하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는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그동안 좀 유가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또 뭐 비료, 사료, 뭐 곡물 가격 상승세까지 다 연동을 하는 모습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 시장이 더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살살 뭐 합의점을 찾아간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뉴스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다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합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좀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좀 유가 강세라든지 뭐 철강 가격, 비철금속류들 강세 있었고요. 고물 가격들도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고물 가격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추세적으로 좀 하락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관련된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들과 함께 지금 오늘 철강주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철금속류들도 좀 약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고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난다면 향후에 뭐 음식료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유가가 좀 하향 안정되거나 그다음에 철강, 금속률이 좀 하향 안정된다라면은 향후에 조금 건설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방향성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철강 섹터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맞닥뜨려져서 봤을 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들과 함께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향후에 좀 바닥선에서 다시 좀 좋은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면은 좀 그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세 개 키워드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프닝 픽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계속 뭐 2차 전지 얘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뭐 추격 매수에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좀 찾아보시면 후발주들 단에서는 흐름이 좀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 조금 힘든 시각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근데 또 북한이 또 미사일 쏘고 이러면서 좀 시장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인플레랑 관련 없고 대외 변수에 좀 관련이 없는 섹터주들의 변동성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넥슨GT 말씀드렸죠.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 속에서 다른 게임주들 상승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네오이지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 웹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펄어비스라든지 위메이드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조정폭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엔터주들은 뭐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쪽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IT 부품 섹터주들도 바닥권에 있지만 뭐 탄력적인 면이 강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아서 일부 주요 종목들이 좀 흐름만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좀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좀 매수를 좀 추천드리기는 사실은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하고 못 올랐던 종목들, 주도주 섹터 내에서 좀 후발주들 아니면 주도적으로 가다가 최근에 좀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시면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격보다는 약간 좀 눌림목을 활용한 방어적인 저점 매수 전략 오늘도 보시면은 그동안 좀
움직이지 않았던 뭐 디지털 화폐나 뭐 결제주들이나 자율주행 일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흐름이 가는 것만 보더라도 일단 시장이 어느 한 편만 지금 공격적으로 예뻐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돌아가면서 좀 가격 메리트가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선호해서 발췌해서 매매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전략은 좀 맞겠고요. 잘 가던 섹터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그 안에서 좀 종목들을 좀 선별하셔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음식료 섹터하고 게임 섹터, 메타버스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 이쪽 부분 조금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